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굿모닝 N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멈췄던 장마가 다시 시작돼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겠고 호남과 제주도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시대인재와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비정기 세무조사로 최근 3년에서 5년치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통화 긴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금리를 2차례 연속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탓으로 7월과 9월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2천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일부 장관급을 비롯한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석인 자리를 메우고 집권 2년차 국정 동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65명의 임차인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첫 결정으로 기존 주택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고 낮은 금리의 주택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나라 전역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부터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최고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 서해안에는 비가 시작됐고요. 비구름은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중서부와 호남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내일까지 호남과 제주에 최고 250mm 이상,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집중호우 예상 시기도 보시면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도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4도, 청주는 25.7도 등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많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밝힌 정부가 대형 입시 학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입시 업체인 메가스터디뿐 아니라 종로학원과 시대인재 등 대형 학원들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국세청 조사관들이 서울 강남 서초 일대에 있는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종로학원과 UA 본사 등에 급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발언이 나온 지 13일 만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이들 학원의 회계장부와 세금 납부 내역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학원들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정기 특별조사로 불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몰입하게 진행 중입니다. 업계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 상황만 벌어지고 있다라는. 정부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엄단 조치가 학원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단속부터 세무조사까지 전방위로 이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수능 출제위원과 수능 전문 대형 입시 학원이 결탁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유명 학원뿐 아니라 수능 출제 경력을 홍보해 문제집을 만든 업체도 포함되면서 업계는 조사가 어디까지 뻗칠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11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0건은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공감대를 가진 출생통보제가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산모가 익명으로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는데요. 이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 정부가 수정 법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유령 아동을 방지하자며 뒤늦게 입법 속도전에 나선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는 그제 보호출산제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이 입수한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에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 신청 전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원가정, 그러니까 생모와 생부에게 양육받을 권리인 원가정 우선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출산 후 보호출산 신청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보호출산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당정은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출생통보제 법안은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최근 여당이 환경단체들을 겨냥해 7대 괴담을 선정해서 발표했었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단체 기념식을 찾아 괴담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비판을 쏟아내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국내 최대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괴담을 언급했습니다.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수 지지자 4천여 명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돈과 출세 때문에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권에 대한 비판 수위는 대북 정책을 언급할 때 더 고조됐습니다.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다소 높은 수위의 표현에 대해서는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팩트와 맞지 않고 선동을 위한 여론전일 뿐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도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80년대 운동권의 상징적 인물을 초청해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 검증을 피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최종 점검이 진행되면서 방류 주사위가 던져진 상황. 여당은 친윤 공부 모임에 86그룹 운동권 출신인 함은경 씨를 초대했습니다. 횟집을 운영하는 함 씨는 야당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 이득을 보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거니와 이건 사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아울러 어민 보호대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5개월에서 7개월 뒤에 대한민국 바다에서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방사능이 유입이 안 됐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동원령을 내리며 대대적인 장외투쟁 준비에 돌입한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일본 정부의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그러면서 예정된 간담회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무산시켰다며 왜 공개 검증을 피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박유철의 촉구 결의안을 내일 본회의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에 참석하고 단식 농성 중인 유족을 찾아 입법을 약속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 앞에 유족과 야당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보라색 조끼를 입은 야당 의원과 유족들은 분향소부터 국회까지 9km를 행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동의해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앞에서 열흘 가까이 단식 농성 중인 유족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을 믿고 단식을 중단해달라며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어쨌든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서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정말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한다. 야당이 내일 본회의에 이태원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해 공방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 뒤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봉하마을과 문 전 대통령 예방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언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국 일성으로 정치 복귀 선언을 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출국할 때도 여기 와서 출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국 인사를. 자신을 정계로 이끈 김 전 대통령의 포용, 통합 정신을 부각하며 새 각오를 다지려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계획이나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총선 이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다목적 포석으로 민주당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본격 행보에 친명계에선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만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 측 역시 현재 당이 포용, 통합을 강조하는 만큼 이 전 대표와 함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있으면 보지 않겠느냐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놓고 국회에 거짓으로 답변서를 냈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고법 부장판사는 이 국회 답변서의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박은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답변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법관으론 처음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거부했습니다.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회에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답변서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이 답변서를 최종 결재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찾아가 방문 조사한 검찰은 다른 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던 중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응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김 부장판사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 핵 협의 그룹이 조만간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포함하는 이 한미일 핵 협의 그룹은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이 신설하기로 한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이 조만간 첫 회의를 갖습니다.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는 한미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다면서 최근 진전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도출된 한미 양국 간의 핵협의그룹 NCG라고 하죠. 그 첫 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점은 7월에 열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7월 초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미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문제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위협에 새로운 대응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finish line, but we want to make sure that in that competition, we're in a position of strength where we are, as I said, able to shape what comes next. 오는 8월 이곳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가 논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통화 긴축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앞으로 2차례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했던 2%까지 가라앉지 않자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2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It may work out that way. It may not work out that way, but I wouldn't take, moving at consecutive meetings off the table at all.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8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연례 포럼에서 통화 정책이 제약적 수준이긴 하지만 충분히 제약적이진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태도를 보인 건 물가 상승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동결하고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를 5.6%로 제시하며 2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강력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원인이라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025년이 돼야 2%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For core inflation, I don't see us getting to 2% this year or next year. I see us getting there the year after. 올해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총 4차례. 블룸버그는 연준이 7월과 9월 연속 인상 신호를 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금리 지속으로 제기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침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며 시장의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경고 메시지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개 부처 중 10개 안팎부처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권익위원장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각각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정기조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인물들의 전진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오늘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합니다. 야 4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현행 9,620원보다 26.9%가 높은 시간당 12,210원을, 또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던 할머니를 금속 재질의 물병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난동을 부린 이 대학생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방을 맨 할머니 한 분이 거리를 서성이고 하얀색 티를 입은 남성이 갑자기 할머니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할머니의 머리채를 붙잡아 무언가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머리를 내려칩니다. 할머니가 하지 말라며 손을 저어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말려보지만 남성은 재차 위협을 가합니다. 지난 20일 아침 6시쯤 서울 신촌의 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금속 재질의 물병으로 행인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우리 일하시는 분 한 명하고 그다음에 옆에 분리수거하고 두 분이 다 많습니다. 머리 꼬매고 길을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쇠물병을 든 남성은 이곳에서 할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뒤 원래 식사를 하던 식당으로 돌아가 직원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자신을 말리던 손님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50대 여성 종업원은 머리를 바늘로 꿰매는 수준의 큰 상처를 입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며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한 가정주부가 마약에 취한 상태로 더는 마약을 하고 싶지 않다며 경찰에 전화로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토대로 마약 사범 55명을 붙잡았고 49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입니다. 경찰이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으로 위치를 확인해가며 흙을 파냅니다. 아, 여기 이거가. 이 풀 밑인데? 땅을 계속 파자 녹색 고무 풍선이 나옵니다. 안에는 신종 마약인 합성 대마가 들어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 유통책들은 이런 식으로 마약을 숨겨놓고 투약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해 왔습니다.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SNS로 은밀하게 구매자와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마약에 취한 한 가정주부가 자수하면서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112 신고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마약을 안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112 신고를 해가지고 자수하면서 그 동거남도 바로 긴급 체포돼가지고. 유통책 36명 중에는 10대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마약을 산 투약자 19명도 차례로 붙잡혔는데 대리기사와 일용직 노동자, 유흥업 종사자 등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3,2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10만 번 흡입할 수 있는 합성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 등 모두 5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9명을 구속하고 해외 도피 중인 40대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동남아 캄보디아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는다며 투자금 92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과거 다단계 이력을 바탕으로 동네 미용실 등에서 나이가 많은 고령층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피해자만 1,200명이 넘습니다. 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부동산 강남 신화가 캄보디아에서 펼쳐집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2,700세대 규모 대규모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는 한 분양 홍보 영상입니다. 양도세 무, 상속세 무, 임대 수익률 10%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공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가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총책 A씨 등 3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상품권 사업을 하다 투자자가 늘어나지 않자 부동산 투자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대형 분양 지도를 설치하고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는데 실제로 구매한 토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습니다. 특히 A씨는 과거 다단계 방문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사원들을 지역 미용실 등에 보내 노년 여성층을 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230명, 피해액만 923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 대표를 맡은 A씨의 동생 B씨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정부가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포함해 총 265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첫 결정인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일 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인정됐습니다. 총 265명. 이 중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2,700채의 전세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남모 씨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부산, 인천 등에서도 6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명도 피해자로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 중 265명을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우선 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기고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 1.2에서 2.1%의 저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3,600여 명. 국토부는 매주 수요일 관련 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해 미공개 합의를 통해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66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엘리엇 측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지급 사실을 알렸고 법무부가 추가 지급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밝혀지게 됐습니다. 삼성과 엘리엇 모두 비밀 합의 세부 사항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법무부 역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자주 만나도 반가운 배우 톰 크루즈가 또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톰 크루즈는 어제 오후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의 감독 크리스토퍼 맥커리와 함께 영화 홍보를 위해 입국했는데요. 이번이 11번째 내한으로 지난해 탑건 매버릭으로 내한한 후 또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남다른 팬서비스로 한국 관객들에게 친절한 톰 아저씨로 불리는 톰 크루즈. 공항에 있던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주먹 인사를 하거나 셀카 포즈를 취하기도 했고요. 맥커리 감독과 손하트도 선보였습니다. 이번 내한에는 사이먼 페그, 헤일리 앳웰, 바네사 커비, 톰 클레멘티에프 등 할리우드 배우들도 함께하는데요. 오늘 열리는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같은 스승 밑에서 브라질 격투기 주짓수를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인 렉스 프리드먼은 현지 시간으로 26일과 28일 자신과 훈련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머스크가 프리드먼의 몸을 위에서 짓누르고 저커버그는 회색 반바지를 입고 주짓수 기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SNS를 통해 현실에서 한판 붙자며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대결이 성사된다면 최대 1조 3천억 원의 흥행 수입을 올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소량의 환각제 사용이 기업 문화로 굳혀졌다는 내용으로 이중 일론 머스크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고 있다는 진술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슈퍼맨이 정해졌습니다. DC 스튜디오가 영화 슈퍼맨 레거시에 출연할 새 슈퍼맨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데이비드 코렌스웨드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외신에 따르면 몇 달간의 오디션 끝에 새로운 슈퍼맨으로 데이비드 코렌스웨드이 낙점됐다고 전했는데요. 1993년생의 193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는 넷플릭스 더 폴리티션과 오할리우드에 출연했고요. 이번 영화가 첫 주연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제임스 건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슈퍼맨 레거시, 슈퍼맨의 원래 캐릭터 클라크 켄트의 신입 기자 시절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라는데요. 역대 6번째 슈퍼맨으로 활약할 데이비드 코렌스웨드, 빨간 망토를 휘날리며 하늘을 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경매에 붙여져 다른 농가로 팔려나가던 암소 한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야산까지 달아난 소는 11일 만에 붙잡혔는데요. 집을 떠나기 싫은 마음이 전해졌는지 주인은 소를 팔지 않기로 했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 경매장 주차장에 큰 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막아서는 축협 직원을 들이박으려 위협하더니 빠르게 사라진 몸무게 500kg의 암소. 소 탈출 소동이 벌어진 것은 지난 15일 오전 7시 15분입니다. 번식을 위해 다른 농장에 팔려고 경매장에 데려왔는데 도망친 겁니다. 소가 어떻게 영민한지 자기 왔던 방향으로 그렇게 탈출을 했는 거라. 말처럼 빠르더라고. 막바로 추적을 했거든요. 추적이 워낙 빨랐어. 불과 한 3, 4분 만에 소가 없어져 버렸어. 곧장 벌어진 수색 작업에는 축협과 소방, 군인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도로와 하천을 넘어 군부대가 있는 야산으로 달아나는 동안 2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 세웠습니다. 소는 탈출 열하루 만에 경매장에서 3km 떨어진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지만 꽉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을 알았는지 주인은 소를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흘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좀 소가 많이 예비고 좀 많이 말라 있어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시 키우게 됐습니다. 합천 축협은 소 주인에게 한 달치 사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검찰과 경찰이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음주운전을 3번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몰수하고 상습 음주운전은 구속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60대 남성의 만취 운전자의 9살 배승아 양이 숨지는 등 매년 20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도 속수무책, 음주운전 재범률만 40%가 넘습니다. 급기야 검경이 함께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또 한다면 차량이 몰수됩니다. 지난 2012년과 2016년 당시 몰수와 차량 압수 기준 등이 모호해 논란이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했습니다. 4회 이상 전력자가 전체 음주운전 범죄자의 10%에 해당하는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관건은 차량 몰수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그대로 관철될 것이고. 징역이나 벌금형으로도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 보면 몰수하는 게 이제 새로운 대책 방안. 시동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실효성을 있게 하는 게 좋죠. 더 큰 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는.
검경의 엄정 대응과 함께 음주운전자에게 시동잠금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 등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3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덮친 남미 칠레. 강이 흘러넘치고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요. 집 바로 아래 싱크홀이 생기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2층 주택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폭우로 무너져 내린 집안, 집 바로 아래에서부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된 건데요. 1993년 이후 최대 폭우가 내린 칠레. 특히 칠레 중부 콜타우코에서는 강물 범람으로 주민 80% 가까이가 가옥 침수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폭우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으며 12,000명 이상이 고립됐다고 밝혔는데요. 모두가 수마가 휩쓴 마을과 도로를 정비하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이 복구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로마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콜로세움.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이곳에 감히 낙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당국의 처벌이 있을 예정이라고요? 남성이 벽에 글씨를 새기고 있는 이곳은 놀랍게도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내부입니다. 주변에서 남성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남성은 낙서를 마치고 씩 웃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해당 남성을 찾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6,000달러가량의 벌금,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이 같은 콜로세움 훼손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는데요. 소중한 유산을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피자의 본고장이기도 한 이탈리아. 2000년 전부터 이들은 피자를 즐긴 걸까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사라진 고대 폼페이 유적지에서 피자의 조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벽화 속 은쟁반에 담긴 와인잔과 과일들. 그 옆에 각종 토핑이 올라간 평평한 빵이 그려져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이탈리아의 고대 도시 폼페이 유적지. 빵집이 딸린 집 내부에서 발견된 프레스코 벽화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 피자의 기원일까요? 물론 당시 이탈리아에는 모차렐라 치즈는 고사하고 토마토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고고학자들의 설명인데요. 향신료를 얹고 석류, 대추야자 등을 곁들인 납작한 빵 포카차에 가깝다고 합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면서 인구가 42개월째 감소했습니다. 4월 출생아 수는 18,4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2.7% 감소했는데 2만 명에 미치지 못한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9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21년 말 112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100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모니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영상통화와 스마트폰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보험 가입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된 전화 모집은 소비자가 이 음성통화로 보험 상품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영상통화나 모바일 화면을 통해 보험 상품을 보고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프리고진이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의 반란에 러시아군 최고위급 장성까지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벨라루스에 머물고 있는 프리고진의 향후 움직임을 두고 주변 동유럽 국가들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도살자라고 불리며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통합 사령관을 맡았던 러시아군의 수로비킨 대장.
올해 초 부사령관으로 사실상 강등됐는데 수로비킨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수로비킨이 반란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실행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로비킨뿐만 아니라 다른 장성들도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갈아치우려는 프리고진에 동조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Мы сюда приехали, мы хотим получить начальника Генштаба и Шойгу. Пока их не будет, мы находимся здесь, блокируем город Ростов и идем в Москву. 군부 핵심 인사들이 반란에 연루됐다면 러시아군 지도부의 내분을 드러내는 치명적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프리고진이 머물고 있는 벨라루스가 바그너 그룹의 새 거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która ma granicę z Białorusią, ma być zagrożeniem dla Litwy, która również ma i to najdłuższą granicę z Białorusią spośród naszych państw, jak również 나토도 동유럽 지역의 방어 태세 강화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러시아 반란 사태가 동유럽의 안보 지형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9번째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영웅적인 국가라며 차기작은 이순신 장군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개미에 이어 이번엔 꿀벌로 돌아왔습니다. 꿀벌이 사라진 뒤 멸종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Je crois que 70% des fruits et des légumes viennent de pollinisation par les abeilles. On devrait leur dire merci et au lieu de leur dire merci, on est en train de les tuer. 데뷔작 개미로 한국 독자를 만난 지 벌써 30년. 개미처럼 부지런히 매년 새 책을 선보였는데 전 세계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이 한국에서 팔렸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은 남다릅니다. Le public français est plus tourné vers la nostalgie du passé et le public coréen est plus tourné vers la vision du futur. 한국은 영웅적인 국가라는 글. 차기작은 이순신 장군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Parce que vous avez des voisins un peu trop envahissants. Vous avez beaucoup de mérite d'arriver à garder l'esprit serein malgré la situation géopolitique. 이야기꾼으로서 많은 이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꿈을 이뤘다는 그의 미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수도권과 충남에는 비가 시작됐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은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제주에 최고 250mm 이상,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집중 호우 예상 시기도 보시면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남부지방에도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5도, 청주 26도 등 대부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는 주말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